차가운 수술실 공기가 한서연의 뺨을 스쳤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대동맥 박리 수술의 마지막 봉합을 마친 그녀는 지친 숨을 내쉬었다. 스태프들이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잠시 모니터의 안정적인 곡선에 머물렀다. 생과 사의 경계를 가르는 이 공간에서 그녀는 언제나 강철 같은 집중력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그녀에게 수술실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자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수술실을 나온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복도를 걸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박진우 과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은성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실세이자 서연의 재능을 병적으로 질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경계와 시기가 가득했다. 한 선생, 또 어려운 수술을 혼자 도맡아 하셨군. 너무 앞서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진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과장님이야말로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녀의 무심한 대꾸에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이런 당당한 태도가 늘 거슬렸다. 실력만 믿고 윗사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녀를 어떻게든 꺾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서연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에 서연은 앞으로 병원 생활이 더욱 험난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서연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사업이 결국 최종 부도를 맞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별개로 그녀는 한 집안의 장녀였다. 동생의 학비와 부모님의 생활비, 그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까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수술실의 긴장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뜻밖의 제안이 찾아왔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라며 자신을 소개한 한 변호사가 그녀에게 연락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결혼의 대가로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 없는 결혼을 담보로 팔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서류 속에 어마어마한 빚의 액수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존심과 꿈을 모두 내려놓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약속된 날, 서연은 변호사가 알려준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다. 계약 결혼의 상대방, 미래의 남편이 될 남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그녀는 일부러 낡은 코트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갔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상대방이 자신을 보고 실망하여 이 계약을 무르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강지우는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 재벌인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다. 할아버지가 강권한 이 정략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병상에 계신 그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떤 여자가 나올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 한 여자가 들어섰다.
수수한 옷차림에 꾸밈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유난히 깊고 단단해 보였다.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주는 여자였다. 저 눈빛은 수많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서연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생각보다 젊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잘 다려진 셔츠와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서 성실함이 엿보였다. 서연은 그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오만하고 무례한 졸부는 아닌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시죠. 한서연 씨, 저는 강지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계약서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 들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변호사에게 들은 대로였다. 1년간의 결혼 생활 유지,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완벽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 그 외에는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얽힌 차갑고 비정한 거래였다. 서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을 팔아넘기는 기분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절박함과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문득 이 여자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인형처럼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그럼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비즈니스처럼 막을 내렸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지훈이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집안은 꼭 필요한 가구들만 놓여 있어 휑했다. 두 사람은 각방을 썼고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서연은 병원 일에만 몰두했고 지훈 역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서연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된 강지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이 숨막히는 1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에게도 자신은 그저 돈으로 묶인 계약 파트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지훈의 출근 장소는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그룹의 모든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조 원이 오가는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훈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과의 계약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공허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는 비서를 통해 그녀가 은성대학병원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녀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두 보고받고 있었다. 특히 박진우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힌다는 사실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놀란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자 지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지만 좀 드세요. 그는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계약상 이런 친절을 베풀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그의 따뜻한 배려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훈은 서연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일부러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자신이 대기업의 총수가 아닌 작은 무역회사의 대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냈다. 서연은 그의 소소한 직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다. 지훈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죠. 이것도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친절에도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종종 서연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고 서연 역시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남자와 그 비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여자. 그들의 계약 결혼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 서연에 대한 박진우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중요한 수술에서 서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녀의 공을 가로채기 일쑤였다. 동료 의사들은 박진우의 권력이 두려워 서연을 외면했다. 그녀는 거대한 병원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조용히 분노를 사겼다. 그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박진우를 해고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서연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을 알았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은성대학병원의 내부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병원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우는 아침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위장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의 차가 향하는 곳은 작은 무역회사가 아니었다. 그의 비서인 최 실장은 매일 아침 은성대학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최 실장은 지훈에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한서연과 박진우 과장에 대한 보고는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회장님, 박진우 과장이 오늘도 한서연 선생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일부러 어려운 환자 케이스를 언급하며 한 선생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를 듣는 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지훈은 해외 투자 컨설턴트로 신분을 위장하고 병원장과의 미팅을 잡았다. 병원 시설 투자 및 기부 명목으로 접근하자 병원장은 버선발로 그를 마중 나왔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흉부외과 병동으로 향했다. 그는 복도 끝에서 환자의 보호자와 이야기하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보호자는
거의 울부짖으며 서연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거나 짜증내는 기색 없이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환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의사로서의 강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것이 바로 그가 계약서 너머에서 보고 싶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때 박진우가 거들먹거리며 나타나 그 상황을 가로챘다. 한 선생,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보호자 응대는 간호사들에게 맡기라고 했을 텐데 그는 서연을 무시하고 보호자에게 과장된 친절을 베풀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지우는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읽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서연이 겪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박진우의 돈줄이었다. 그는 최 실장을 통해 박진우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제약회사는 공교롭게도 유진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작은 자회사였다. 지훈의 전화 한 통에 그 제약회사는 박진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했다. 박진우는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에 당황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그 스트레스를 서연에게 풀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VIP 환자를 떠넘겼다. 그 환자는 여러 번의 심장 수술 실패로 상태가 매우 위중했고 다른 대형 병원들마저 포기한 상태였다. 박진우는 회의 시간에 일부러 모두가 있는 앞에서 서연을 지목했다. 이 어려운 수술은 우리 병원의 미래를 짊어질 한서연 선생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군. 이건 자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실패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동료 의사들은 침묵하며 서연을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의사로서 눈앞의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환자의 기록을 분석하고 수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술에 필요한 특수 의료 장비가 갑자기 정기 점검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진우가 수술을 방해하기 위해 뒤에서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다. 대체 장비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녀가 수술을 포기하기 직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독일의 최첨단 의료기기 회사에서 직접 직원을 보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 준 것이다. 병원장은 어리둥절해하며 익명의 기부자가 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연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술 직전 환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희귀 혈액형의 혈액팩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왔다. 박진우가 혈액 재고 관리 부서에 압력을 넣어 다른 병원으로 빼돌린 탓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비가 있어도 혈액이 없으면 수술은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대한적 십자사 총재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국가 비상혈액 재고분 중 일부를 은성대학병원으로 긴급 수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일개 병원의 수술을 위해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행운이 겹치는 것이 이상했지만 일단 환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물론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의 보고를 받자마자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독일 의료기기 본사에 직접 연락했다. 또한 정부 고위층에 있는 인맥을 동원해
혈액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서연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서연은 수술실로 들어섰다. 10여 시간의 대수술.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환자의 생명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참관실에서 지켜보던 동료 의사들은 그녀의 신들린 듯한 수술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서연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높아졌고 박진우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갈았다. 그는 서연의 뒤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안은 어두웠지만 식탁 위에 뚜껑이 덮인 그릇과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식사 거르지 마세요. 지훈이 남긴 메모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병원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이 작은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밥을 데우고 있을 때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서연을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비가 갑자기 생기고 혈액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다고. 지우는 그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정말 운이 좋았네요. 한서연 씨의 실력에 하늘이 감동했나 봅니다.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아직 그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가 주는 안정감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며 몰래 서연을 훔쳐보았다. 맛있게 저녁을 먹는 그녀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계약 이행이나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을 지켜주고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정의 내리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그의 옆에 다가와 꿀물 한 잔을 내밀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요. 저녁 고마웠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꿀물이 그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벽이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서연의 성공은 박진우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연의 명성을 높여준 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운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서연의 실력과 판단력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교묘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다. 며칠 후 병원의 유명한 원로 정치인이 입원했다. 그는 까다로운 심장 판막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의 수술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었다.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막기를 꺼려하는 상황. 박진우는 이때다 싶어 또다시 서연을 추천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 수술은 성공하면 엄청난 명예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수술을 맡았다. 그녀에게 환자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밤을 새워 환자의 차트를 분석하고 수술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반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기록부터 과거 병력까지 그녀는 단 하나의 정보도 놓치지 않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박진우가 이미 마취과 의사와 검사팀 직원을 매수해 환자의 차트 일부를 조작했다는 것을. 그는 환자가 특정 항생제에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을 보인다는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항생제는 서연이 복잡한 심장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약물이었다. 이것은 서연의 실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수술 당일. 수술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메스를 잡았다. 수술은 그녀의 집도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우아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그녀는 성공적으로 환자의 심장 판막을 교체했다. 모든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수술실 안의 모든 스태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 역시 긴장이 풀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진짜 비극은 수술이 끝난 직후 회복실에서 시작되었다. 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가 투여되자마자 환자의 몸이 급격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 곤란이 찾아왔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 회복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지만 이미 환자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환자에게 매달렸지만 결국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천재 의사의 치명적 의료 과실, 정치 원로, 수술 성공 후 약물 부작용으로 위독,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도이었던 서연에게 향했다. 병원은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서연의 의사면허는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박진우는 징계위원회에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서연을 몰아붙였다. 한 선생의 과신이 부른 참사입니다. 기본적인 약물 반응 체크도 소홀히 한 것은 의사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는 조작된 차트를 증거로 내밀며 서연을 압박했다. 다른 의사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혹은 알고도 침묵하며 서연을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분명히 차트에는 해당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기록이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홀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지우는 이 모든 소식을 최 실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비열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정보팀과 법무팀을 총동원해 즉시 비밀리에 조사에 착수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병원 내부 CCTV, 출입 기록, 박진우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마취과 의사와 검사팀 직원의 뒷조사도 잊지 말고
이번에는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듯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보팀은 병원 서버를 해킹해 원본 차트 기록에 누군가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정한 로그를 발견했다. 법무팀은 박진우가 최근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과 그 돈이 마취과 의사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모든 증거가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실린 의학 논문까지 뒤져가며 단서를 찾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10년 전에 한 작은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그 논문에는 환자가 과거에 바로 그 항생제에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례가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기록이 공식 차트에서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 낡은 논문 하나만으로는 징계위원회를 설득하기에 부족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입증해야만 했다.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집에 들어섰다. 지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사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망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지훈은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서연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지우는 우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괜찮을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 지훈의 사무실에 최 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진우가 마취과 의사에게 돈을 건네며 차트 조작을 지시하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USB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리고 박진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 그 오만한 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거야. 지훈은 파일을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한서연은 피고인처럼 모두의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박진우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위원들을 향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번 의료사고가 전적으로 서연의 독단과 오만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몇몇 위원들은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10년 전의 낡은 논문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위원장은 그것을 가볍게 밀쳐내며 말했다. 한 선생, 이런 불확실한 자료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병원 법무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위원장님, 방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박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법무팀장은 태블릿 PC를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고 회의실 전체에 박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서연, 그 오만한 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내 버리는 거야. 차트 조작만 완벽하게 해주면 자네가 원하는 자리는 내가 보장하지.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박진우에게로 쏠렸다. 그의 비열한 목소리가 마취과 의사에게 돈을 건네며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이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다. 녹취 파일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다. 위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진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박진우 과장, 이게 다 무슨 짓인가? 박진우는 전신이 마비된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서연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즉시 무효 처리되었고 대신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하얗게 질린 박진우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비로소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일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연은 병원장의 극진한 사과를 받으며 모든 누명을 벗었다. 동료들은 그제야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와 축하를 건넸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지난번 수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다. 마치 신이 돕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행운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익명의 조력자에게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힘든 하루였죠. 괜찮습니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극적인 반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문득 이 남자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약으로 얽힌 관계일 뿐인데 왜 그의 앞에서는 자꾸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며칠간의 휴가를 얻은 서연은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은 아닐지라도 힘들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서툴지만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해 그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지훈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 빌딩이었다. 유진무역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정말 이런 작은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보온 도시락을 든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때였다. 빌딩 앞에서
막 차에서 내리던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그의 차는 평범한 국산차가 아니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 그리고 그 옆에는 최 실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유진 바이오 신약 발표회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유진 바이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빌딩 건너편의 대형 전광판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은 젊은 총수 강지훈 회장의 첫 공식 행보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광판 가득 클로즈업된 얼굴은 매일 밤 자신의 집에서 어색하게 저녁을 먹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유진그룹의 회장이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땅에 떨어뜨렸다.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배신감, 굴욕감, 분노가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의 모든 친절과 배려가 기만으로 느껴졌다. 병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 최첨단 의료 장비, 국가 비상혈액, 그리고 박진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던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으니 밤늦게 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씨, 아니, 유진그룹 강지훈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음을 직감했다. 서연 씨, 그게 재미있었나요? 가난하고 힘없는 여의사 한 명을 구원하는 영웅놀이 아주 즐거우셨겠어요. 서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이 당신 같은 재벌들에게는 한낱 구경거리밖에 안 됐던 거군요. 내 고통과 절망을 뒤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우월감을 느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오해입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단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그의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지켜줘요? 당신의 그 오만한 동정심 따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지 당신의 장기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결혼 계약서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우리는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1년 이 지긋지긋한 계약 기간만 채우면 당신 얼굴 다신 볼 일 없겠죠. 그때까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요. 당신의 모든 것이 역겨우니까.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차게 잠가버렸다. 지훈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서연이 던진 계약서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도 진짜였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는 차갑게 닫힌 방문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얼음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오피스텔은 얼음 동굴처럼 변해버렸다. 한서연과 강지우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서연은 새벽같이 병원으로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었다. 그가 차려놓은 따뜻한 식사는 언제나 그대로 식어갔고, 그가 건네는 인사는 텅 빈 허공에 흩어졌다. 서연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감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도움 없이도, 유진그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녀의 이런 필사적인 노력은 동료들에게는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 자신을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는 채찍질이기도 했다. 지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알았다. 그녀의 자존심과 신뢰를 한꺼번에 짓밟아버린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해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녀가 세운 얼음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최 실장은 안절부절못하며 그런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조언했다. 회장님, 지금 한 선생에게 필요한 것은 회장님의 권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그저 한 남자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일 겁니다. 회장님의 방식이 서툴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최 실장의 말은 지훈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음을 깨달았다.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비로소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거나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전부 그녀에게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날 밤 병원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환자까지 돌보고 나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정문으로 나섰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보며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우산도 없었지만 그냥 이 비를 흠뻑 맞으며 걸어가고 싶었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씻어낼 수만 있다면. 그녀가 빗속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을 펼쳐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흠뻑 젖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린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진지했다. 잠깐이면 됩니다.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대꾸했다. 할 말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그녀가 다시 그를 지나치려 하자 지훈은 우산을 내팽개치고 빗속에 함께 섰다. 차가운 비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무섭게 쏟아져 내렸다. 미안합니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당신을 속인 것도,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도 전부 다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가 또 무슨 위선적인 말을 늘어놓을지 지켜보겠다는 듯이.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시작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지우는 쏟아지는 빗물에 젖어가는 것도 잊은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환자를 대하는지, 얼마나 꿋꿋하게 부당함에 맞서는지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젖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내 신분을 숨긴 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모두가 유진그룹 회장 강지훈을 볼 때 당신만은 그냥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봐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고백은 계산되거나 꾸며진 것이 아니었다. 폭우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서연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노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에 대한 작은 온기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녀는 그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죠?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 달라요. 나에게 진심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 당신에게는 또 다른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달려갔다. 지훈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곱씹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주변을 맴돌거나 섣부른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그녀의 출근길에 직접 운전을 해주었다. 서연이 거절했지만 그는 묵묵히 차를 대기시켰다. 이건 계약 사항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배우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압박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주고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그를 향한 증오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서연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할머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전화는 짧게 끝났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핸들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연은 모른 척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 우리 결혼 사실을 아셨습니다. 당장 당신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그룹을 호령하는 철의 여인, 지훈의 할머니. 그녀는 이제껏 겪었던 병원에서의 시련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강력한 폭풍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막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으려던 두 사람 앞에 새로운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고백 이후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졌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고 차가운 단절이 아니었다. 차라리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조금의 욕심도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진심을 확인한 이상
이대로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할머니인 왕 회장에 대해서였다. 그녀는 맨손으로 남편과 함께 유진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그룹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특히 후계자란 그룹을 위한 완벽한 부속품이어야 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온전히 내 문제예요. 당신의 할머니는 나를 시험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다면 나 혼자 부딪혀 보는 게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뒤에 숨어서 보호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이 결혼이 비록 계약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녀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꺾을 수 없는 의지를 읽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약속된 날, 서연은 홀로 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 저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정갈하게 관리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유진가의 권위와 역사를 보여주는 듯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게 닫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대청마루에서 그녀를 맞이한 왕 회장은 우아한 한복 차림의 노부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사람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골동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네가 내 손주 녀석을 홀렸다는 그 의사로구나. 보기에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무슨 수단을 쓴 게냐? 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다. 누군가를 홀릴 만한 재주는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일 뿐입니다. 왕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말없이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곧바로 서연의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 정도면 내 가족의 빚을 청산하고도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게다. 깨끗하게 물러나면 네가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진 재단에서 지원해 주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자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이었다. 서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왕 회장을 향해 밀어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는 이게 합리적인 거래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돈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어리석은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땅 어느 병원에서도 네가 의사 가운을 입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내 손주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너를 위한 마지막 잡이다. 협박이었다. 그녀의 거대한 권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였다. 서연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서 병원을 빼앗고 의사라는 직업을 빼앗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손에 깃든 기술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제 의지까지 빼앗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강지훈 씨와의 관계는 저희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회장님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왕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작지만 당당한 뒷모습은 그 어떤 거인보다 커 보였다. 저택을 나온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 저택 앞에 대기하고 있던 지훈의 차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지훈은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이겨냈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의 거대한 가족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차에 태웠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전부 헤아릴 수 있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담담하게 왕 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감정은 분노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서연의 강인함과 고결함에 그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다. 이 여자라면 유진그룹의 그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운전하던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서연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런 짐을 혼자 지게 해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 다시는 당신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곁에서 지켜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보호의 약속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모든 것을 맞서 싸우겠다는 동반자로서의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외부의 거대한 시련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왕 회장과의 대면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다. 왕 회장은 정면 대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한서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이 가진 막강한 언론 권력을 이용해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에는 출처불명의 루머들이 떠돌았다. 서연의 가난한 집안 환경을 비하하는 내용부터 과거 박진우의 음모로 누명을 썼던 의료 사고를 교묘하게 재포장하여 그녀의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까지. 대중은 진실과 상관없이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고 서연의 이름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뒤덮였다.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날선 비난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다. 그녀는 다시 병원 안에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비열한 방식에 분노했지만 섣불리 언론을 막아서지는 않았다. 그것은 끝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방어 대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공격으로 국면을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가 서연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는
서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지훈은 최 실장에게 특명을 내렸다. 전 세계를 뒤져서 현존하는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가장 어려운 심장 수술 케이스를 찾아내. 환자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수술의 난이도만이 중요할 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서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리고 할머니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며칠 후 최 실장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중동의 작은 왕국의 왕세자가 희귀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 유수의 병원과 네로라 하는 의사들이 모두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 왕실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술을 성공시키는 의사에게는 막대한 보상과 명예를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기회였다. 지훈은 즉시 중동 왕실과 접촉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은성대학병원의 한서연 선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들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왕실도 지훈이 제시한 서연의 과거 수술 성공 사례들과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왕세자를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극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외국의 왕세자가 한국의 병원에서 목숨을 건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였다.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은성대학병원과 집도의로 지목된 한서연에게 쏟아졌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응원과 격려도 있었지만 실패를 예견하는 비아냥과 저주에 가까운 악담도 많았다. 서연은 병원장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엄청난 충격과 압박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그녀의 의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도전이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고 그 책임은 온전히 그녀가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지훈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나와 상의도 없이 진행한 거죠? 이건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지훈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벼랑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절벽입니다. 그는 서연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당신의 의지를. 이 수술은 할머니의 더러운 여론전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믿음에 답해야만 했다. 그날부터 서연을 중심으로 병원 내 최고의 인력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졌다. 지훈은 병원장에게 직접 지시하여 서연이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진우가 사라진 병원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수백 장에 달하는 왕세자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수술 계획을 밀리미터 단위로 세우고 수정하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매일 밤 그녀의 연구실에 조용히 들러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두고 돌아갔다. 드디어 왕세자가 한국에 도착하고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 당일 병원 앞은 국내외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의 무명
의사가 만들어낼 기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수술실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 하나에 수만 가지의 응원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것은 괜찮다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굳은 다짐의 표시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의 손에 한 나라의 운명과 그녀 자신의 명예가 걸린 운명의 수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연은 외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이곳은 오직 그녀와 환자, 그리고 그녀의 팀만이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이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내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메스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오직 눈앞의 환자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수술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왕세자의 심장은 과거 여러 차례의 수술 실패로 인해 조직이 심하게 유착되고 변형되어 있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서연은 극도의 정교함과 집중력으로 혈관과 신경을 하나하나 박리해 나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신중했지만 동시에 거침이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수술은 10여 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다. 관찰실에서 수술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병원장은 손에 땀을 쥔 채 초조하게 화면만 바라보았고 왕실 주치의는 서연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수술 방식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 강지우는 굳건한 바위처럼 서서 미동도 없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수술실 안에 그녀와 함께 뛰고 있었다. 수술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박수를 알리는 경고음이 수술실 전체를 날카롭게 갈랐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위험 신호를 보냈다. 사전 스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미세 혈관의 파열이었다. 팀원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보조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관찰실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다.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아직 아니야. 모두 내 지시에 따라. 그녀는 패닉에 빠진 팀원들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대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파열된 혈관을 직접 처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천재적인 감각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대담한 시도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만 바라보았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기적처럼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멎고 모니터의 수치들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마지막 봉합에 집중했다.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를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마침내 거의 20시간에 걸친 대수술의 마지막 봉합이 끝났다. 서연은 지친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수술 끝났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터뜨렸다. 그것은 한 천재 의사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다. 이 소식은
곧장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언론과 대중에게 전해졌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병원장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로비는 엄청난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타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서연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왕 회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미천한 의사 하나가 온 세상의 찬사를 받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한서연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존재였다. 얼마 후 녹초가 된 서연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려는 순간 누군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탈진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지호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뜨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터져나왔다. 유진그룹의 베일에 쌓인 회장 강지훈, 그리고 방금 막세기의 수술을 성공시킨 닥터 한서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그림이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무성한 소문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기정사실이 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들의 관계를 숨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부축하여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그의 이런 공개적인 행동은 왕 회장을 향한 무언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고 평생 지켜낼 사람이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서연의 승리를 완성시켜주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훈은 잠든 그녀의 얼굴에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이제 그녀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강하고 위대한 영혼을 가진 동반자였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왕세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몇 주가 흘렀다. 한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전 세계 유수의 병원과 의학연구소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고, 각종 언론 매체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의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묵묵히 은성대학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의 이런 변함없는 모습은 대중에게 더 큰 감동과 신뢰를 주었다. 강지훈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병원 앞에서 그가 그녀를 감싸 안았던 사진 한 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같았다. 이제 그들은 어색한 계약 부부가 아닌 세간의 인정을 받는 연인이 되었다. 집안을 맴돌던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온기가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서툴지만 조금씩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지친 서로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서연은 지훈이 가진 재벌 총수로서의 무게를, 지훈은 서연이 짊어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다. 왕 회장은 서연의 성공을 지켜보며 더 이상 그녀를 적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꺾을 수 없다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그녀는 지훈과 서연을 함께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왕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성공을 치하했다. 네가 이 정도로 대단한 아이인 줄은 미처 몰랐구나. 우리 유진가의 손주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아.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 드러났다. 이제 그만 의사가운은 벗어두거라. 그녀는 서연에게 유진그룹의 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 유진그룹의 안주인이 언제까지 위험하고 험한 수술실을 드나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지위에 걸맞게 교양 있고 우아한 일을 해야지. 재단을 맡아 자선 사업도 하고 사교계 활동도 하면서 지훈이의 내조에 전념하거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덫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의사 한서연이 아닌 유진그룹의 며느리라는 이름의 세 장에 가두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입을 열어 반박하려는 순간 지훈이 먼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그 제안은 거두어 주십시오. 지훈은 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의사 한서연입니다. 그녀가 수술실에서 환자를 살릴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 역시 왕 회장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살려야 할 환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진그룹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한 목소리를 내자 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주가 자신에게서 완전히 독립했음을, 그리고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두 사람을 보내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가 반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에게 내민 것은 보석 상자가 아닌 두툼한 서류철이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은성대학병원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최종 소유주로 등기된 이름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대체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위한 내 선물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내 세상에 가두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이 병원의 주인이 되면 더 이상 할머니 같은 외부의 압력이나 병원 내부의 정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신념대로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었다. 서연은 돈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훈의 깊은 사랑과 존중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꿈 자체를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있었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그녀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는 서류철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이자 사랑의 증표였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아래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이 병원장으로 취임한 후 은성대학병원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병원 내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모두 없애고 오직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받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젊고 유능한 의사들이 대거 영입되었고 병원 전체에 건강한 경쟁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서연은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은성생명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그녀의 굳은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병원은 이제 단순한 치료기관을 넘어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심장병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희귀 난치병 치료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녀의 명성을 듣고 전 세계의 석학들이 연구센터로 모여들었다. 은성대학병원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으로 발돋움했다. 그녀는 병원장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센터의 개관 기념식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바로 왕 회장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안내를 받으며 완전히 달라진 병원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환자들과 의사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와 활기를 보며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념식이 끝난 후 왕 회장은 서연을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서연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주머니 안에는 유진과 며느리에게 대대로 내려온다는 고풍스러운 비취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내 생각이 짧았다. 너는 내 손주 녀석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리더로서 이미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더구나. 그것은 왕 회장 방식의 사과이자 서연을 가족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표시였다. 서연은 반지를 받아들며 왕 회장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갈등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철 같던 노부인은 처음으로 서연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날 밤 강지훈이 병원장실로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피곤에 지친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1년 전 그가 그녀에게 병원을 선물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훈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흑백이었습니다.
오직 그룹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뿐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후 내 삶은 비로소 다채로운 색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작은 수술실 안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세상을 선물해 줬어요.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1년 전과는 다른 작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놀라 숨을 멈췄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운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서연 원장님,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계약의 남편이 아닌 당신의 진짜 남편으로서 평생 당신 곁을 지키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잘못된 결혼으로 시작했던 인연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사랑의 약속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게요. 지훈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병원의 불빛과 도시의 야경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의술로,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언제나 서로가 함께할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은 이제 영원한 약속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